대한민국 상위 1%의 부자. 아이 부러워. 사회에서 이들의 역할은 크다. 재벌은 유산 상속하지 말고 사회에 환원하는 게 맞다. 늘 소설로 외친 사람이 있다. 소설 이정구. 삼성그룹의 이씨, 현대그룹의 정씨, LG그룹의 구씨를 한데 모은 장명이란다. 재벌이 자기 재산 다 내놓은 소설이라니 공상과학 만화보다 더 믿어지지 않아. 이것 쓴 소설가가 누구야? 뭐 소설가가 아니고 경제관료 두루 거친 이영탁 이사장이라고? 누구인가? 현재 세계미래포럼 이사장이시다. 대구 상고와 서울 상대를 나와 행정고시를 합격하고 경제요직을 두루 섭렵한 인물이다. 교육부 차관,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장, 국무조정실장을 지내고 증권선물거래소 이사장을 역임했다. 지난 99년에는 오랜 관료 생활 후에 벤처캐피탈 회사인 KTB 네트워크 최고 경영자로 변신하기도 했다. 특이한 이력을 가진 이분, 47년생인데 완전 동안이네. 이영탁은 모피아다. 모피아란 재무부와 마피아의 합성어로 전 재무부 출신 관료를 칭한다. 이들은 전통적으로 끈끈한 인맥과 추진력으로 사회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뜻이다. 힘 좀 있다는 거지. 여러 사람의 지혜를 모아 일을 하는 게 중요하다며 세계 미래 포럼 만든 이 사람. 재벌 깠으니 정치인 깔속작도 준비 중인 이영탁 이사장을 만나보자. 네, 경제관료 출신의 재벌 문제 파헤친 소설가로 거듭나신 이정구의 저자, 세계 미래 포럼 이영탁 이사장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쩌다 이렇게 소설가로 변신하게 됐습니까? 네. 글쎄 말입니다. 네. 이게 제가 뭐 소설을 쓰기 위해서 쓴 게 아니고 하고 싶은 이 미래 이야기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재미있게 이렇게 들어주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냥 이렇게 일반 책으로 쓰는 것보다는 이 소설의 형식을 빌리면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재미있게 읽어주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 제스민 혁명, 그죠? 이 제스민 혁명을 보시고요. 그러니까 이 제스민 혁명이 시리아에서 일어나는 건데요. 23년이나 권력을 독점했던 벤 알리 현직 대통령을 물러나게 한 거죠. 이걸 보시면서 이 책을 구상하게 됐다. 이렇게 제가 이 책에서 잠깐만. 이제 작년 초, 재작년, 뭐 정확히 말하면 재작년 연말에 시작되고, 작년 초에 하여튼 그 튀니지에서 일어났던 그런 그 제스민 혁명이 그 뒤로 이제 이집트로 번지고 시리아로 번지고 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수십 년 묵은 독재 정권이 몇 달 만에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전 세계가요. 그래서 이게, 이 지금 세상, 특히 앞으로 미래 세상에는 이 소셜 네트워크로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연결되고 소통하고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눈에 부당한 것이 있으면은, 그네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시민혁명을 일으켜서 얘네들이 이렇게 이 부당한 것들을 이렇게 더 이상 지속이 안 되도록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다면은 후진국에서는 그러한 정치 권력들이 부당하지만은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 보게 된 겁니다. 후진국에서는 이제 독재에 대해서 항거해가지고 대통령 우리가 물러튀는데 자 이렇게 선진국에서는 이 시민들, 다수 시민들 눈에 뭐가 제일 부당할까? 뭐가 제일 부당합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다가 보면은, 이게 정말 우리 기업들이, 이 재벌들이 잘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아니나 다를까 그 이후에 이제 영국을 비롯해서 그런 그 시위 난동이 있다가 결국은 월가 시위로 이렇게 번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러한 것들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정말 우리 기업들,
특히 우리나라에는 이 재벌이라는 특수한 이런 그 형태가 존재하기 때문에 네. 잘 해야 되겠구나 해서 제가 이제 소설을 구상하게 된 거죠. 네. 우리나라 재벌이 우리나라 국가 경제를 지금까지 이끄는데 일조했다고는 모든 국민들이 다 인정하고 있는데요. 물론이죠. 네. 물론이죠. 그래서 이 재벌을 보는 시각을 어느 각도에서 보냐에 따라서 다르죠. 다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예를 들면은 재벌이 만들어내는 제품, 물건은 뭐 세계 최고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재벌을 구성하는 기업, 회사를 보면은, 회사도 뭐 엄청나게 기여를 많이 했죠. 생산, 수출, 고용을 통해가지고, 네. 이 국민 경제 발전에 어떤 국위 선양에, 국가 브랜드 이미지 향상에 정말 큰 일을 많이 했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 경쟁 기업과의 관계, 또는 그 협력 중소기업과의 관계, 최근에 와가지고는 뭐 골목 상권 이런 침해하는 이런 관계에서 보면은 기업의 이미지도 좋은 점이 많지만은 제품 이미지만은 못하거든요. 기업이. 근데 이제 잠깐만 그 중소기업과의 문제요, 그죠? 예. 그리고 중요한 얘기거든요. 이게 기업이 지금 재벌이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게 중소기업 관계에서 못하고 있는 거고요. 그죠? 골목 상권도 그거에 포함되는 거겠고요. 그래서 기업의 이미지를 좀 많이 깔아먹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재벌을 또 더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기업의 오너, 주인 입장에서 보면은 제품에 대한 좋은 이미지, 기업에 대한 비교적 좋은 이미지가 오너를 두고 보면은 여긴 또 이쪽 이미지보다가 또 못한 점이 많다 이겁니다. 그거보다도 못한다. 그래서 그 CEO의 가족이라든가 이 내용을 보면 그래서 이 재벌이 결국은 기업이 잘 돼야 우리나라 잘 되고 할 텐데. 그래서 이 오너라든가 기업주의 그 이미지 이걸 어떻게 하면은 개선시킬 수 있겠느냐. 이쪽이 좋아지면은 기업도 더 좋아지고 제품이 더 좋아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가 경제 사회적으로 더 좋아질 텐데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오너 기업주의 그 행태랄까 마인드랄까 잘못된 기업을 경영하는 방식이랄까 자세랄까 이런 쪽에 좀 포커스를 두고 소설을 쓰게 된 거죠. 카네기가 부자로 죽는 것은 수치다. 이게 지금 소설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이게 핵심이시죠. 부자로 죽는 것은 수치다라고 철강한 카네기가 한 말을 여기 대사에 딱 집어넣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주인공이 이정구인데 주인공이 미래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살아가면서 개인적으로 자기 자신의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고 또 국가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해서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아가느냐 그런 그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그 롤 모델이랄까 이렇게 하는 것이 예를 들면 카네기라든가 락펠러 이런 사람들에게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얘기하신 대로 카네기는 생전에 정말 돈 벌 때는 지독하게 벌었습니다. 우리 말에 개처럼 벌어본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신 개처럼 벌어가지고 정승처럼 쓴다. 쓸 때는 잘 쓰는 거예요. 벌 때는 정말 온갖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을 번 겁니다. 그러면서 쓸 때 자기 후반 인생 종반기에 가가지고 전부 이렇게 내려놓고 쓸 때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돈을 버는 것은 부자가 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은 부자인 채 죽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수치다. 부끄러운 일이다. 다 그러니까 사회에 환원하라 이 말이죠. 그런 얘기를 했고. 이 책에서도 주인공이 다 사회에 환원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담은 거죠. 락펠러 같은 사람도 하도 돈을 정말 어떻게 보면은 참 추하게 벌어가지고 당시 루즈벨트 대통령이 나서서 저 사람 저렇게 지금 돈을 쓰는 척하지만은 아무리 평생에 좋은 일을 해도 자기가 지금까지 해온 그 악행을 다 갚을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험담을 했을 정도로 정말 험하게 벌었습니다. 그러나
막판에 종반에는 참 다 내놓고 가는 그런 아주 좋은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업인들의 CEO들이 귀담아 들어야 될 내용들이 기업의 세습, 그죠? 이 세습에 대한 이 약간의 그 비판의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죠? 그리고 결국은 제스민 혁명이 후진국에서는 정치 권력에 대한, 그죠? 혁명이었지만 선진국에서는 이 기업 권력에 대해서 분명히 혁명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경제 관료로서 했기 때문에 이 책이 나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다. 벌쪽이 뭡니까? 이 벌쪽이라 해서 이 책에서 이렇게 그죠? 이게 이렇게 본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1%와 99% 간의 갈등이 네. 이게 대결로 치닫고 전쟁으로 치닫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거기서 1%가 누구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에 대한 답은 지금 사회적으로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1%가 결국은 사회 지도층 인사일 텐데 네. 그들을 이름하여 제가 벌쪽으로 벌쪽.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네. 벌쪽. 제족은 쉽게 벌쪽이다. 얘기해서 기업인들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네. 벌쪽은 구체적으로 누구냐? 네. 벌쪽을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열거를 해보면은 네. 아주 돈이 많은 제족, 네. 권력이 많은 정치하는 정족, 네. 관에 있는 관족, 네. 법 쪽에 있는 법족, 네. 그 다음에 의족, 네. 저도 언족,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언족이라고 있어. 언론 언족.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언족. 저 포함되어 그 있습니다. 다음에 교족, 교육과 얘기하는 거죠. 교육적 교육직. 교족, 예, 여기도 다 1% 벌쪽에 들어갑니다. 이제. 그다음에 예족, 예족은 뭡니까? 뭐 예체능, 예체능계. 문화의 문화계, 문화계, 사회적 거기에서 문화계죠. 1%에 들어가는 사람들. 그다음에 종족, 종족은 노족, 종교 얘기하는 지도자 거죠. 중에서도 요즘 그런 지도자 중에서 예, 스님들 그 고스톱에서 문제 많은데 여기에 그 들어가는 국민들로부터 거죠. 신뢰와 존경을 네.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한번 열거를 해본 거죠. 노족이라는 것은 노동계 노조의 지도자. 귀족이를 노동계 얘기하는 거죠. 지도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벌족이라 해서 이 나라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죠. 그 1% 귀족들. 해당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분류를 해볼 수 있지 않느냐. 네. 제 나름대로 그렇게 해본 거죠. 네. 자,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좀 정리 좀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이정구라는 그 주인공은 이건희의 이씨, 그죠? 정주행의 정씨, 그거 아니겠습니까? 구인의 뒤에 구씨 해가지고. 제가 좀, 이 주인공의 이름을 네. 이정구로 짓고, 네. 조금, 좀 별나게, 네. 한문을 이렇게, 이자에다가, 나라 정자에다가, 네. 가출 후자를 갖다가 붙여봤습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거기에 주인공은 당대 최대 재벌 그룹 총수다. 네. 그렇게 명했고, 네. 이 양반이 그야말로 벌족의 대표요, 제족의 상징 인물 아니겠습니까? 네. 이 양반이 앞으로 미래, 과거에 어떻게 했다는 것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겠느냐, 한 좋은 모델이 될 수 있겠느냐 네. 하는 그 모습을 글로 적은 거죠. 네. 하여튼 저도 이 책을 보면서 뒤에 맨 뒤에 저거 이거 에필로그라 그러죠. 이걸 딱 보면서 제스민 혁명과 비교하면서 기업 권력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예고를 딱 하시기에 제가 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겠다. 그리고 여기 벌쪽에 해당하는 사람들 저도 포함되겠지만 그리고 우리 저기 이사장님도 포함됐었어요. 여기 관족이에요. 관족이죠. 그죠? 관족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반성하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희생의 정신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남기고 싶었던 결론이 자기의 희생이죠. 네. 희생과 마음의 비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안에 네. 이 스토리가 뭐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은 스토리 중에 이렇게 그러니까 1%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1%로 사는 삶은 네. 보통 평범한 사람들의 삶하고는 다릅니다. 네. 그 사람을 다 비우고 내려앉아서 보통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은 네. 말은 쉽지만은 사실은 그렇게 실천하기가 그게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그럴 때 그걸 강제로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실은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 사람에 대한 진정한 이해, 그 사람이 뭘 고민을 하고 뭘 어려워하고 어떻게 해야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고 하는 그야말로 그 사람에 대한 이해를 듬뿍 해주지 않고는 그 사람을 비난하고 그냥 이렇게 공격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1%가 진짜 이렇게 내려앉고 이렇게 비우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손해보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네. 99%의 다수 사람들이 이 99%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라고 다 옳습니까? 거기도 문제가 뭐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많이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이 99% 사람들이 정말 잘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여건을 만들어주고 이해를 해주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네. 그 1%가 진정으로 이렇게 변해 간다는 모습을 보고 확인을 하고 나서는 99%도 반성을 하고 또 변하고 할 그런 준비를 해야죠. 그래야 결국은 99%가 변해야 세상이 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1%만 변해가지고 세상이 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도 1%가 변해서 리드를 해야죠. 그렇죠. 1%가 감동을 줘야죠. 1%가 먼저 변하고 네. 그 다음에 99%가 거기에 같이 감동의 반응을 하고 물결로 변해야죠. 감동을 받아서 따라서 네. 변하고 네. 이렇게 해야 우리 사회가 제대로 변화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네. 보는 거죠. 네. 우리 안철수 원장 이야기 좀 해볼까요? 네. 여기 이렇게 안철수 원장께 보내는 편지를 쓰셨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안철수 원장에게 하고 싶은 말 이 자리에서 좀 해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철수 원장? 그분 뭐 정말 좋은 분이죠. 그때 제가 그냥 서울시장 나오신다고 할 때 그때 그분 양해를 받고 편지를 쓴 공개 편지죠. 네네. 여기서도 거의 네, 똑같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내가 뭐가 돼가지고 남들이 못하는 일을 많이 하겠다 하고 생각하기보다는 지도자로서 이런 자세여야 합니다. 이렇게 처신하고 이렇게 겸손해하고 이렇게 희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각오를 하세요. 일을 할 생각보다는 네. 희생할 각오부터 하시고 네. 그걸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일은 앞으로의 세상은 일을 많이 하긴 참 어렵습니다. 네. 일을 많이 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돌이켜보면은 하는 그 정치 지도자들이 자기가 하고자 했던 일을 많이 못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누가 정말 되더라도 일을 많이 하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대신에 정말 일을 하려고 했다. 정말 진심으로 했구나. 정말 고생 많구나. 저 사람은 정말 자기 걸 전부 비우고 이렇게 임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자세, 이런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다 하고 하면서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정치인으로서 성공하면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 역사상. 네.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 이 역사상 볼 때 이승만 대통령과 김구우 선생이 있는데 대통령 된 사람은 대통령 안 된 사람보다 존경을 못 받습니다. 네. 정치인으로서 성공을 못해야 어떤 면에서 보면은 국민들의 존경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김구우 선생님. 김구우 선생과 이승만 대통령을 비교하면서 네. 그런 얘기까지 제가 한 네. 기억이 나는 겁니다. 그럼 안철수 교수 보고 지금 대선에 나오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웬만하면 나오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그것까지는 나오시려면 나오시되 네, 희생하는 정치. 희생하는 정신, 네. 정치인으로서의 그 올바른 자세, 네. 이런 것들을 좀 확실하게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여기 아주 좋은 내용이 있습니다. 행동과 실천이 있을 때, 바로 그때 진면목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를 했고, 풀어가는 과정도 좋지만 반드시 일하는 것은 매듭을 짓는 게 중요하다. 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네. 인생에 있어서 사람 한평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가는 여정이 너무너무 멀어. 네. 너무너무 길어가지고 평생을 가도 머리에서 발끝까지 못 가더라. 네. 머리에서 발끝까지 가는 인생의 행로가 너무너무 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사람들이 말과 생각으로는, 머리로는 다 온갖 내가 좋은 생각을 다 합니다. 온갖 내가 이런 일을 하겠다, 이렇게 이것이 그렇죠. 옳지 않은 온갖 생각을 다 하는데 실천이 그걸 거기에 따뜻한 가슴, 네. 자기 진정성이 제대로 안 따르고 네. 더구나 실천은 말만 그렇게 하고 네. 자기 자신이 딴짓을 합니다. 네. 그래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평생을 가도 못 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진짜 이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나온 사람들은 네. 자기가 말로 한 거, 옳다고 한 거, 평소에 말로 한 거, 이것을 자기부터, 일반 사람들 보고 하자, 해라고 할 게 아니라 자기부터 먼저 몸소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네. 하는 그런 얘기를 한 거죠. 네. 귀담아 듣겠습니다. 오늘 좀 시간이 길어야 되는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아,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높은 자리에 앉으시면은, 네, 주변 사람들한테 무조건 욕을 먹습니다. 만나주지 않는다. 그리고 연락 안 한다. 아는 채 잘 안 한다. 그래서 건방지다고 욕합니다. 낮은 자리가 편하고요. 욕도 안 먹고 시기 질투 안 받고 참 좋습니다.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